안녕하세요. 사각경제입니다. 주말 시험 조금 늦었지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보실 게 세계 시황인데 금요일장 저녁으로서 다우존스, 나스닥 2%, 1% 상승을 가져가게 되면서 전반적인 유럽도 상승세로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합으로 장을 마쳤는데 월요일날 이 상태로 간다면 우리가 상승을 가져간 다음 하락을 하든가 상승세를 잇고 상승을 가겠지만 8월 15일 저희 나라는 쉬는 날입니다. 광복절. 그러므로 월요일날 미국장이 마이너스를 치게 되면 우리는 보합권으로 시작하거나 떨어지는 상태로 시작을 하겠죠. 다음은 원자재입니다. 주가 상승하는 부분은 8월달 FOMC가 의회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 영향이 가장 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원자재 값들이 어느 정도 현재 모든 원자재 값, 식품 물가들도 잡히고 있는 반면 이 돈육 부분, 돼지고기 선물이 미쳐가지고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월단인데 지금 거의 신고가를 연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애들이 돼지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인 것 아닌가. 또 폭우로 인해서 돼지들이 많이 죽은 부분도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돼지가 먹는 사료 부분이 인상했던 부분이 뒤늦게 반영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수로 돌아와서 나스닥 지수, 지금 요 빨간봉 요 가격에 지금 박스권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월 단위로 추세 가격을 잡아보고, 그리고 요거 양봉 기준으로 해서 박스권을 형성을 했었을 때 현 가격이 요 상대가리 요 가격 이상을 터치는 하겠다만 터치를 할까? 좀 애매하지만 중간 가격이나 터치를 하거나 그리고 다시 또 떨어지는 양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직 이 대공황의 초기 부분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단코 상승이라고 판단하셔서 지금 미국의 테슬라나 뭐 그런 종목들 침을 흘리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직 한 발 남았다.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해야 되니까 코스피를 보기 전에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3나노 양산이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지만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인가 싶습니다. 신용을 땡기네. 누가 땡길까? 개인이 땡깁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걸 보면 또 6, 7일 가격 요 가격도 못 가고 코스피 상승세에 힘입어 요 정도 가격을 또 형성을 한 다음에 아까 봤던 나스닥 추세선 마냥 삼성전자도 추세선을 맞고 가격을 또 다운시킬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NC소프트, 삼성전자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현 수급이 개인이 핸들링하고 있는 수급이라는 거 굳이 따라서 살 필요 없이 지수 하락일 때 삼성전자를 사든 NC소프트를 사든 지수가 하락으로 곤두박 칠 때 그때 매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뚜기 보십시오. 오뚜기 사서 괜찮다고 지금 들어가도 되고 나중에 들어가도 되고 어쨌든 오뚜기 괜찮다고 말씀드렸듯이 수급 보시면 거래량도 특정 거래량이 터져줬네. 그리고 기관이 핸들링하는 수급 외국인들 깔짝깔짝 거래량이 적다 보니
그렇게 확 재미있는 종목은 아니다만 어느 종목보다 현재로서는 멘탈이 가장 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세가 내려와서 평단가를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현 박스권은 이제 지지하는 박스권으로서 이 박스권 하단 가격을 잡아주면 더 떨어져도 배가 안 아픈 자리 오르면 박스권 위에서 팔아 먹어도 되고, 더 가지고 있다가 장기적으로 100만원까지 봐도 손색이 없다. 그리고 금요일날 제 주력 기술력이 금요일 종가 베팅인데 먹을 종목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러면 장이 개판이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 장기 종목 빠르다 있습니다. 현재 14960 가격 이상 올라와 주면 매집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금요일날 먹을 것도 없고 파라다이스를 일부분 매수했습니다. 밑에서 산 가격도 있지만 추가로 팔아먹고 다시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로 매집을 했습니다. 다음 목표가인 1640까지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는 길게 방송하진 않겠습니다. 대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을 코스피 현재 제가 그어놓은 2522포인트 넘어서 잘 안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시초가로 넘어 종가도 잘 지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 단위로는 오케이. 다음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강복절이기 때문에 화요일날 시초가로 2522 가격만 안 떨어진다면 한번 2600포인트까지 한번 달려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저는 삼성전자, NC소프트 대형 종목들을 검색을 했을 때 수급상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은 없는 걸로 봐서 화요일날 시초가를 올리거나 보합으로 했다 하더라도 가격이 빠질 것으로 한 60% 비중을 두고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저희 지금 현재로선 주력 종목입니다. 단타로서 주 단위로 수익을 내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2730포인트 찍으러 가지고 있는 부분 내려오면 다 받아줄 겁니다. 다 받아줄 거예요. 현재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꼬박이 코스피 역지수 종목입니다. ETF인데 저는 요거 8,000원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코스피가 얼마 가야 되냐면은 저는 코스피가 1700포인트까지 빠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가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수급가 이때까지 흘러왔던 그런 추세적인 모습을 봤었을 때 1700포인트를 한번 바닥을 치고 평균 박스권을 유지하거나 가격을 한번 쳐올리거나 고를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현재 미국 달러가 강달러가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1대1로 했던 중국과 1대1로 요 사업을 벌였던 신흥국들 대가리가 막 터지고 있죠. 그러면서 미국 쪽에 붙던가 다시 중국에다 더 붙어서 먹는 그런 신흥국들의 편가르기 그런 부분도 이제 보여지면서 현재 중국이 대만을 노리고 있죠. 옆나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도 그대로 우크라이나라도 친러가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애들이 편하게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대만도
중국과 가까운 위쪽 지방 부분 같은 경우는 친중 인원이 친중 성향의 국민들이 꽤 많습니다. 우크라이나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른 거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송유관이 유럽으로 꽂혀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이 있었지만 대만과 중국은 뭐 딱히 뭐 그런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약간 뭐라 하지, 뭐 건덕지가 없긴 한데, 중국 시진핑 같은 경우는 지금 대만을 침공하지 않으면 시진핑 자리가 위태롭습니다. 전쟁으로 시선을 돌려야만 그들의 정권들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시점인 만큼 저는 중국에서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신흥국의 디폴트와 중국의 전쟁이든 중국의 디폴트든 뭐가 하나 얻어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 경제축 대회전 40년마다 오는 사이클링인데, 이번 이 사이클링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일단은 달러는 금입니다. 달러 금이고, 백신이고, 오일이고, 그리고 원자재 것들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밀분도 대부분 미국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 지금 F-35 요거 유럽에서 지금 미친 듯이 사재 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달러는 무기이자 금이자 백신이자 오일이자 원자재자 팝이다. 그래서 센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와중에 강달러를 하게 되면 신흥국들이 배를 쫄쫄 굶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인건비가 떨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신흥국으로다 떠넘겨 가지고 일거리를 주거나 원자재 값을 떨어뜨려서 싸게 사거나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데, 원자재 값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신흥국들의 사람 인력 요것이 대부분 파괴가 됩니다. 리쇼어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쇼어링, 이제 인간의 대처를 로봇이 합니다. 1차 산업은 이제 미국은 기계들이 합니다. 어느 기업, 어느 나라에서도 인건비를 최대한 줄여도 미국 자체적으로 로봇으로 찍어내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거, 이제 신흥국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길들이 더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전쟁으로 확산되거나 중국에 먹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미래적 시나리오인 북인 때문에 그렇게 넓게 보시면 되시고요. 짧게는 어쨌든 달러는 현재 강달러로 발돋움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는 호텔왕 게임 축소판을 세계판으로 끌어들여 게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땅들이 미국이 가져가 있는 상태고, 중국이 스타트 초반부 요 땅들 어느 누구도 손대지 않았던 땅 부분을 지고 요거 가지고 이제 미국을 상대로 이제 싸움을 벌여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거. 그래서 달러 1,300만 원, 1,300원, 1,300원 밑으로 떨어졌을 땐 1,300원 돼서 비싸다고 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던지는 거를 다 받아야 됩니다. 1,3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어우 땡큐, 1,200원 어우 더 땡큐, 1,100원 미쳤니 더 땡큐 막 사야 됩니다. 지금 달러 평균 가격은 제가 늘 말했듯이 현재 2021년 12월 기준으로 900원에서 1200원이 있다면 현재로서는 1200원에서 1600원이 박스권으로 형성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므로 1200원 밑이라는 건 어우 땡큐죠. 막 사야 돼요. 중국이 완벽하게 미국을 넘을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시장성을 가지게 된다면 그때서는 뭐 달러를 굳이 가지고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아까도 봤듯이 금, 무기, 백신 이것들이 미국에서 나오는 만큼 우리는 모두가 달러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호텔방 게임 머니가 달러입니다. 중국 위안화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돈 원이 절대 아니라는 거 반드시 생각하셔서 달러를 들고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조금 무거운 말인데 제가 토목을 하다 보니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서울 있지 않습니까? 왜 비싼 돈 내고 이런 서초동 여기 아파트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여기 사는 이유가 안전을 위해서 또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게 최우선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서울에 현재 신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세종 신도시들, 인천에 제가 인천 사니까 송도, 청라 이런 신도시들만 봐도 강호 빈도가 100년으로 하수 계획도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대부분의 하수 계획은 30년 빈도, 요걸 기준으로 만들어진 하수도가 깔려 있다 보니 그거를 개량 보수를 해서 이제 올리는 부분인데 그렇게 올려봤자 그게 50년이 되겠습니까? 70년이 되겠습니까? 즉, 다 뒤집어 까서 돌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환경공단과 서울시와 대립을 하다 보니 그리고 서울 잘 사는 동네에 도로 다 뒤집어 까가지고 공사하고 그러면 누가 좋다 하겠습니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 집이 20억 30억 하면 뭐하냐. 하수 계획도가 옛날 구닥다리 방식이다 보니 비가 넘쳐서 안전하지가 않은 걸 이상입니다.